따지고 보면 2대2이기 때문에 수적 동인데 네. 거기서 그 찰나의 틈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왼쪽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노팅엄이 최근에 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되게 커요. 페어가 묶여 있다고 봤을 때 얘를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를 하도록 막으려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관점인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한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게 퀄리티가 있는 거고 이런 판 자체가 갖춰져 있는 게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왼쪽에 이게 허드슨 오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3대3 플레이가 굉장히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이 나는 아직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좀 개선돼야 될 그런 점들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겠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개누깔의 시선. 오늘은 니감누, 전설의 니감누, 니네 감독 누누. 예, 근데 니네 감독 누누인데 개 잘 나가는 누누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과연 누누 매직은 뭐였는지 한번 장코치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누누 감독을 주제로 제가 장코치의 이 시선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죠. 혹시 생각했나요? 아니요, 못했죠. 네, 그래서 더 재밌을 뜻깊은 자리. 네. 누누 감독의 노팅엄 오늘 장코치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게임 모델이나 게임 플레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누누 감독에 대한 저의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제가 14년도 15년도에 발렌시아에 있었는데 네. 14, 15 시즌에 발렌시아가 리그 4위를 할 때 감독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감독이 느낌 있는 게 에스피리투 산투 하면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령이거든요. 네.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름부터. 네. 누누 홀리 스피릿. 네. 네, 그 산투가 그 세인트 거죠? 네, 그래서 성스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누누 감독이 이게 수염도 그렇고 그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있어. 홀리한 느낌이 좀 있어. 약간 뭔가 그 성직자 그런 느낌이 있죠. 눈망울이 되게 사슴 눈망울이잖아요. 네, 뭐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발렌시아 간 게 뭐 거의 다 봐가지고 네. 그때부터 계속 좀 보고 그러고 이제 토트넘 때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경질 돼서 나갔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8월에 감독을 차지한. 네. 3승하고 3전 전승. 맨시티 잡았어 그때. 네. 그리고 또 울버햄튼에서 한창 또 맨시티 골치 썩이던 팀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다마 네네. 막 미쳐 날뛰고 할 때. 네네네.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간 좀 그래서 좀 옛날부터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누 감독을 얘기하는 게 예상치는 못했지만 네. 나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발렌시아 감독으로서의 눈으로 봤었던 우리 성령 홀리스피릿 감독님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리스피릿 어떤 게임 모델, 어떤 방식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홀리스피릿 감독님이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스템에 되게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발렌시아 때도 저 있을 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썼던 건 아마 433이긴 할 거예요. 433도 했다가 뭐 3412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343도 했다, 442도 했다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좀 굳어진 이 감독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제일 크지 않나. 네, 맞아요. 울버햄튼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32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재미 봤었던 건 이제 541 혹은 이제 523이었죠. 그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다마 트라우레 있었고 라울 히메네스 있었고 라울 히메네스 있었고 뭐 그다음에 측면 자원들 뭐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조타도 사실 이제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조타? 디오고 조타도 그때부터 있었고 뭐 주앙 무틴이라든지 후벤 네베시라든지 다 그 선수들 포르투갈 라인 있었는데 되게 좋은 선수들이에요. 여기 이제 희생자가 쿠트로네죠. 쿠트로네. 쿠트로네. 맞아. 쿠트로네 그때 울버햄튼이었어. 라울이 맨시티에 못 나왔어, 걔. 라울이 그때 엄청 잘했거든. 경기 몇 번 못 나왔어. 네, 뭐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축구 자체는 그냥 지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감독 커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실은 거의 좀 트랜지션 위주의 팀이었죠. 특히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가 많이 그게 부각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할 때였을 텐데 아마 그때도 이제 누누 감독 왜냐면 포르투 때 또 누누가 골키퍼였잖아요. 맞아. 골프 출신이에요. 네, 조세 무리뉴가 감독일 때 이제 포르투 골키퍼였는데 그냥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했던 게 내 생각에 울버햄튼은 지금 하는 축구 방식 자체가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개발이 된 팀이다. 무리뉴의 말이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넘어오고 나서 봤을 때는 그 전까지랑은 좀 결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습 자체가 여전히 위협적인 것은 맞거든요.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적인 걸로 봤을 때.
근데 반면에 쭉 이렇게 여태까지 지켜봐 오게 되면은 토트넘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의 노팅엄은 누누 감독이 지도를 했던 혹은 감독을 맡았던 팀들 중에 지공을 꽤 퀄리티 있게 하기에 제일 최적화된 스쿼드 아닌가. 아, 선수단의 면면을 봤을 때. 네, 경기를 이번 시즌 걸 쭉 봐가지고 이제 쭉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역습 퀄리티, 그러니까 역습을 컨셉으로 잡았었던 팀이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르네요. 네, 역습도 있긴 한데 근데 지공 자체가 조금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아진,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좀 디테일이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 포메이션부터 약간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한번 봐볼게요. 네, 제일 최근에 웨스트햄이랑 했으니까 웨스트햄이 퇴장을 당하긴 했는데 웨스트햄으로 일단 가정을 해놓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4-2-3-1 혹은 4-4-2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마다 근데 이제 조금 변동폭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이랑 경기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4-2-3-1인데 양쪽 윙을 다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뉴캐슬에서 넘어온 엘리엇 앤더슨이었나? 엘리엇 앤더슨. 네. 엘리엇 앤더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밍게스, 니콜라스 도밍게스 같은 경우가 좌우 윙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는 워드 프로우스랑 라이언 예이츠. 리버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트랜지션이 엄청나게 강한 팀이니까 그걸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이제 후반전 교체 투입하고 나서 사실 좀 더 일반적인 플랜이죠. 지금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 보면은 왼쪽 측면이 허드슨 오도이가 있고 오른쪽 측면은 이제 엘랑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깁스 화이트 모건 깁스 화이트. 네, 모건 깁스 화이트가 나와서 4-2-3-1로 보자면 3의 중앙에 네. 위치하게 되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그 라이언 예이츠랑 그리고 그 니콜라스 도밍게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나와서 플레이를 하죠. 일단은 근데 후반부터 보게 되면은 지공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팀이다. 누누 감독이 맡았던 팀들 중에 제일 그런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센터백부터 특히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는 이 무릴루 같은 경우부터 일단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공 가졌을 때 같은 경우가 노팅엄 경기를 보면 이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인사이드 패스의 퀄리티. 네. 일단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일단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제가 옛날에 칼라피오리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수비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공격 상태로 났는데 그냥 파란색을 그냥 노팅엄이라고 치면은 수비를 하다가 공을 뺏어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을 뺏었을 때 같은 경우는 상대한테 압박을 당하기가 좋은 위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특히 센터백들 같은 경우 공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 여기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걷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공격 전환을 못하고 그냥 수비의 연장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비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표현을 빌리자면은 공을 걷어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의 내 기술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차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공을 뺏었을 때 상대가 나랑 가까워서 상대의 압박이 왔을 경우에 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퀄리티가 없기 때문에 걷어낸다는 거니까 제가 그때 칼라피오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칼라피오리의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공을 뺏었을 경우에도 거기서 공격 전환을 만들 수 있는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무릴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왼발 센터백인데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인사이드 패스, 이 패스 퀄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을 뺏었을 경우에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한 명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쨌든 그 테크닉적인 능력이 꽤 좋은 선수네요. 네. 역시 브라질이야. 센터백 치고는 근데 엄청 좋고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죠. 분석을 토대로 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3-4년 안에 좀 탑 클래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센터백으로. 포탈을 되게 높게 보시네요. 네, 저도 아예 몰랐던 선수인데 이번에 경기 쭉 보면서 발견하게 돼가지고 되게 근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무릴로 선수가 지금 02년생. 네, 나이도 엄청 나이도 어리고. 네, 어린 선수고. 코린치안스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네. 여기가 첫 유럽이에요. 맞아요. 네. 코린치안스에서 뛰다가 이제 23년 8월 그러니까 23-24 시즌에 이제 처음 넘어온 거죠. 이게 또 왼발잡이 브라질 센터백은 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좀 솔직히 되게 경기 보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그리고 팀적으로 이제 좀 선수 배치해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핵심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웃기긴 한데 핵심 자체는 이제 왼쪽이긴 해요. 뭐가 핵심이냐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스페인어 소시에다 뺏기냐 작은 사회 그 유니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통 왼쪽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플레이해요. 오른쪽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엘랑가가 보통 이제 크로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엔드라인 쪽으로 1대1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
뭐 유니플레이 혹은 뭐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선수들 이게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핵심 같은 경우는 깁스 화이트. 모건 깁스 화이트. 네,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큰 게 뭐냐면 깁스 화이트는 이제 4-2-3-1이긴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플레이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등을 지고 공을 거의 안 받아요. 등을 지고 받거나 이런 상황이 거의 없고 공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5-4-1로 상대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5-4-1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공이랑 거의 동일선상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는 그럼 본인이 이제 포지션을 계속 그렇게 잡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잡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엮여서 이제 돌아가는 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니콜라스 도밍게스 같은 경우에 넘어가고 그냥 거의 근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 더블 피벗인데 거의 이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6가 있고 8이 있다기보다는 더블 6 개념이거든요. 혹은 네. 더블 8 개념이어가지고 예이치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 옵션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조금 더 전진하는 빈도가 높긴 한데 어쨌든 간 그렇고 실제로 히트맵을 봐도 니콜라 도밍게스가 말씀해 주셨던 그 깁스 화이트가 여기로 내려오면 이쪽 라인으로 네. 엄청 올라가네요. 좌측 라인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이어서 가게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내려와서 받거나 혹은 측면에서 있을 때 깁스 화이트가 여기서도 동일선상으로 내려와서 받게 되면 센터백이 끌려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넘어가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니콜라 도밍게스가 넘어가 있고 여기서 근데 이 공간이 열리게 되면 이제 가는 게 알렉스 모레노거든요. 알렉스 모레노가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왼쪽 공간을 활용하는 걸 보시게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3인 유닛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여태까지 보면은 제가 중계할 때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측면 같은 경우가 로우 블록을 하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축구가 공간이 엄청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구에서 얘기하는 건 투맨 게임이죠. 투맨 게임 하는 게 솔직히 저는 과거보다 최근 2-3년 사이에 엄청 중요해졌다고 봐요. 투맨 게임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 농구를 잘 몰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게 하다 보면은 특히 축구 같은 경우를 치면 공이 측면에 있을 때가 결국엔 측면이라는 이 180도 공간의 특성상 공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선수가 2대2가 되는 거죠. 2대2가 되는 거.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대3이 될 때도 있으니까 2대2 혹은 3대3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2대2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뭔가 우위를 가져가고 여기서 뭔가를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공을 가졌다 치면은 지난주 경기로 하면 이제 야말 같은 경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반대쪽인데 그냥 왼쪽으로 할게요. 야말 같은 경우 이제 공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가 뒤로 그 헥터 포트가 아마 오버랩을 했을 거예요. 보시면은 측면 같은 경우에 왜 2대2가 나오냐면 보통 4백을 해도 그렇고 이제 5-4-1을 해도 그렇고 윙백이랑 윙 혹은 풀백이랑 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하면은 윙은 풀백을 맞고 그다음에 풀백은 윙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대2가 되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할 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풀백이 돌아 들어가니까 마크로 보면 누가 막아야 되는 거야? 윙이 막아야죠. 네, 윙이 막아야 되는데 윙이 막을 수가 없죠. 왜? 뒤로 돌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풀백이 딸려가는구나. 네, 이때는 스위칭을 해야 돼요.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왔는데 얘가 이제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해서 야 내가 막을 테니까 너가 얘 막아 하면서 근데 순간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되니까 야말이니까 왼발이니까 반대인데 여기서 아웃프론트 크로스 올려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되고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여기로 아웃프론트 집어넣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투맨 게임인 거죠. 따지고 보면 2대2이기 때문에 수적 동인데 거기서 그 찰나의 틈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같은 경우는 저는 투맨 게임이나 아니면 3대3까지 해서 2대2, 3대3 봤을 때도 저는 아스날이 제일 저는 탑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왼쪽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노팅엄이 최근에 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2대2뿐만이 아니고 3대3까지 됐을 때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선수들 알렉스 모레노, 그 다음에 허드슨 오도이,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 네, 모건 깁스 화이트. 혹은 여기에 이제 니콜라스 도밍게스까지 엮여가지고 상대가 로우 블록일 때도 계속해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끌어넣어. 왜냐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게 방금 2대2 상황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페어를 만든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두 명씩 묶이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뭐 5-4-1로 하냐 4-4-2로 하냐에 따라서 페어가 계속 바뀌겠죠. 누가 누구를 막는지가. 근데 페어가 묶여있다고 봤을 때 얘를 기본적으로 지역방어를 하도록 막으려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관점인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왼쪽에 한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게 퀄리티가 있는 거고. 사실 선수 몇몇 봐도 알렉스 모레노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오고 저는 네. 조금 베티스테보다는 아쉬웠다고 네. 봤지만 여기도 네. 사실 베티스테 보면은 그런 공격적인 부분이나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포인트를 양성하고 이런 거에 너무 괜찮았었던 자원이고. 네, 빌라와선 결국은 이제 디뉴한테 주전 경쟁에서 네. 밀렸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이거거든요. 웨스트햄전 때도 어시스트했던 거 보면은 알렉스 모레노가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상황에서 엔드라인까지 가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이제 크리스 우드가 헤딩으로 넣었거든요. 네. 알렉스 모레노는 결국에는 풀백이긴 한데 이게 풀백마다 또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잘하는 게 다르건데. 얘는 엔드라인까지 갔을 때가 퀄리티가 사는 풀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팅엄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상황 때문에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측면에서 2대2든 3대3이든 방금 말했던 것들이 되려면은 무조건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1대1 되는 옵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상대랑 네. 수비랑 맞닥뜨렸을 때 여기서 벗겨내거나 네. 그럴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닉이 있는 선수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야말 설명하면서도 했던 거의 핵심은 결국엔 뭐냐면 공을 가졌을 때 1대1이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명한테 두 명이 고정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보통은 이제 최근 축구 흐름을 봤을 때 그걸 가져가기 위한 또 조건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왼쪽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에 역발로 놓게 되면은 이제 그걸 걸기가 더 쉽죠. 왜냐면 골대를 바라보는 데다가 대각선으로 제가 맨날 얘기한 것처럼 이 사이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허드슨 오도이가 사실은 첼시 때도 이제 되게 좀 많이 기대를 받았었잖아요. 네. 되게 잘 될 걸. 램파드 같은 경우가 특히 또 감독할 때 되게 높게 평가했고 좀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때 뭐 타미 에이브러햄, 뭐 마운트도 그랬고 네. 오도이 이런 선수들 되게 기대도 많이 받고 또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선수가 기대치만큼은 안 됐고 특히 뭐 레버쿠젠 가서도 뭐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왔는데 이런 판 자체가 갖춰져 있는 게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왼쪽에 이게 허드슨 오도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대1이 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포스 슈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3대3 플레이가 굉장히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좌측 라인에서의 이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나 이런 유기적인 스위칭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주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노팅엄은. 지공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작 지점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릴로가 있고 여기서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퀄리티가 있고 거기에 깁스 화이트, 허드슨 오도이 그리고 알렉스 모레노까지 이 선수들의 이 개성 자체가 다 엮이면서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올 시즌 득점도 만들어내고 네. 강팀들도 잡아내고 네. 지금 공식전으로 놓고 봤을 때 3연승이잖아요. 네. 첼시전에 한 명 퇴장 나가고 비기고 크펠 잡았고 레스터 잡았고 그리고 웨스트햄 상대로 물론 퇴장돼 있었지만 여기도 3대 0으로 네. 잡게 됐는데 이 역할에 있어서 크리스 우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다고 봐야 되나요? 중앙 지역? 크리스 우드는 솔직히 말해서 지공 때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미들 블록 혹은 로우 블록까지 가게 되면 어쨌든간 노팅엄은 왼쪽이 이제 주가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 한창 좋았을 때 스페인 대표팀이 좀 그랬던 것처럼 이 왼쪽에서 전반적으로 공이 머무는 시간이 긴데 근데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는 그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사실 비중이 크진 않은데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그거죠. 얘가 뭐야? 얘는 9번 스트라이커란 말이야. 완전. 9번 스트라이커인데 9번으로서 골이 벌써 이번 시즌 8골이에요. 8골 넣었다면. 8골 넣으면 이미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네, 말 다 한 거고. 그리고 이미 시즌이 그리고 뭐 지금 막 엄청 오래 전개된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근데 반면에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공에서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선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대신에 거꾸로 말하자면 역습할 때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죠. 퍼센테이지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직 수비 진영에서 공격으로 완전히 전개가 안 됐을 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상대 진영을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을 보면은 이제 4-4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번 등을 쥐고 받는 게 베스트긴 해요. 네. 물론 앞을 보고 처음부터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등을 쥐고 받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한 라인 밑에 깁스 화이트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깁스 화이트는 결국엔 앞을 봤을 때 퀄리티가 있으니까 네, 등지고 받는 게 아니라 네. 시야를 온전히 확보하고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 패스 한 번이 나가는 동안 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패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거는 뭐 옛날 과거 같은 경우 뭐 프리미어리그 가면 드록바 같은 경우에서 해서 공을 질질 끄는 게 아니고 시간을 진짜 확보하는 거죠.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첼시 한정라세 로벤더프가 이제 올라갈 시간을 확보하고 여기서 이게 받는 게 람파드면은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나가게 되면 람파드. 네,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고. 영식 발음이죠. 네. 램파드. 나도 람파드가 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람파드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 람반장이라고 많이. 맞아, 네, 람반장, 맞아요. 람반장이었지 그때. 예. 아무튼 해가지고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니까 그 순간 찰나긴 한데 앞을 보는 선수를 만들어낸다는 데서 등을 쥐고 이제 영어 표현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죠. 받고 그냥 내준다고. 공 이제 버린다고. 버려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선수가 공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측면 넘어가게 되면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 이제 디테일이 좀 있어요. 이 지공할 때 디테일 있는 게 뭐냐면은 역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백라인 정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웨스트햄이라고 치면 이제 백라인이 백스인데 정렬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뭐 허드슨 오도이가 1대1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쪽 앵란가도 마찬가지예요. 앵란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어디로 오냐면은 이게 크리스 우드라 치면은 무조건 여기서 가까운 포스트 공격해요. 아, 크리스 우드가? 무조건 자기 마크 등 뒤에 있다가 가까운 포스트 공격해요. 근데 거꾸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백라인이 정렬된 상황이잖아요. 네. 정렬된 상황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공을 하면은 5백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전이라고 가정을 해서 엘랑가도 보통 이제 반대쪽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요. 아예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 거의 무조건 90% 이상 어디 있냐면은 5백일 때도 마찬가지, 4백일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 무조건 가로로 봤을 때 마지막 수비수랑 그 마지막 전 수비수 사이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풀백, 윙백이랑 네. 센터백의 그 사이 딱 요 위치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 있어서 특히 이제 알렉스 모레노 같은 경우가 크로스 올라갈 때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허드슨 오도이 같은 경우 네. 오른발로 있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국내 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 측면 아산이 있고 왼쪽 측면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엄지성 선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선수가 보게 되면 항상 그 있는 위치가 있는데 딱 저 인터벌에 계속 위치가 돼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헤딩 시도하고 뭐 피니싱 시도하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좋네요. 공격적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승리도 계속 챙기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시스템 아래서 약간 불안 요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불안 요소요? 네. 축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든 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누 감독이 웨스트햄전 끝나고도 웨스트햄전은 아마 끝나고 기자회견이었을 텐데 거기서도 얘기한 게 나는 아직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좀 개선돼야 될 그런 점들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겠네. 네, 특히 왜냐하면 부상 선수들이 아직 좀 있거든요. 네.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그리고 선수가 생각보다 영입된 선수들의 퀄리티도 꽤 좋고요. 그 다음에 영입된 선수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방금 저희가 얘기한 건 워드 프로스 들어왔지, 알렉스 모레노 들어왔지, 무릴로 들어왔지, 뭐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선수들이. 근데 그리고 뭐 아오니 같은 네. 자원들도 사실 크리스 우드랑 또 이제 네. 비슷한 역할을 또 소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의 퀄리티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더라도 그게 뭔가 괴리감이 별로 없는 수준의 퀄리티로 평균적인 퀄리티가 좀 잘 맞춰져 있고 그리고 선수 유형으로 봤을 때도 영입이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풀백이라 특히 이제 풀백이나 이제 좌우 측면 자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 측면에서 저런 플레이가 되려면 일단 1대1 옵션이 되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수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한두 명이어도 그 한두 명이 빠지면은 11명 관점에서는 그냥 다른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선수를 넣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술 아래 네. 그대로 네. 그 역할 소화하면 되는 거니까. 네, 시스템적 큰 변화 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노팅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 영입 자체도 굉장히 좀 잘 골고루 돼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누누 감독이 얘기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뭐 알아가면 문제 아닌가? 알아갔을 때 이제 더 성적이 약간 누누 감독의 패턴을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적이 안 좋아지죠. 몰랐을 때 굉장히 잘하다가 토트넘 때도 8월 3전 전승. 근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게 울버햄튼 때도 잘 나갔잖아. 잘 나갔는데 이게 2년차, 3년차 가니까 왜 이래? 발렌시아도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누 감독이 이제 모르는 걸로. 3년 차까지만 아는 걸로 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제어프 같은 뭐 부상자들도 네. 있고, 뭐 여기 이제 뭐 다니엘로나 이브라임 상가레 같은 선수들 이제 돌아왔을 때 그 효과도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이 누누의 이제 노팅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부분 있으신가요? 근데 그냥 그 더 나아진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축구가 웃긴 게 뭐냐면 그거죠. 무조건적으로 경기에서 더 이기고 성적이 더 좋아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다. 플레이의 질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했던 시티랑, 그러니까 스포팅이랑 시티 같은 경우도 근데 전반전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그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보면 가르디올라한테 물어보고 다크사이드에 지금 다크사이드에 맨시티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근데 바로 원래 보통 이제 구디분이 이렇게 인사하고 하거든요. 가르디올라가 난 그거에 동의 못한다고. 다크사이드에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우리의 경기력은 긍정적이었고, 근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제 두 골 먹히고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우린 나쁘지 않았다. 홀란 또 이제 PK 날려먹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해한다. 4대1로 졌는데 경기력이 좋았다고 하는 게 괴리감이 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뭐 동료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동료 할 필요 없다고. 걔네는 안다고. 우리가 경기 잘 했다는 거, 괜찮게 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난 다크사이드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따로 뭐 동료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노팅엄이 3위여서 이게 당연히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건 맞지만, 순위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축구 특성상 플레이 자체는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뭐 제가 이제 사담으로 재국 씨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작년에도 진짜 너무 느꼈는데 올해도 프리미어리그는 보면 좀 토 나와요. 왜요?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팀의 이 수준이라는 게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게 막 수준이 선수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 거는 당연히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팀적인 택티컬적인 오더로 봤을 때 그게 너무 간극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기더라도 이 못해서 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그 상호정이 잘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승자가 나온 거고. 요만큼 그 순간의 디테일, 심지어 경기 내내 하고 있다가 10번 상황이 왔는데 10번을 그렇게 했는데 11번째 딱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점. 수틀려서 먹혔어요. 먹히면 되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빅찬스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으면 사실 이제 돌아오는 리턴 값은 너무 없는 거고. 그런 변수도 뭐 이제 물론 존재를 하겠고. 그런 데서 좀 느껴서, 그래서 이 누누가 얘기한, 그러니까 we can get better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가 순위랑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순위랑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도 의심해야 돼요. 누누 감독이 생각한 베스트가 실제 축구의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제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저분이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어.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제는 니 감누가 아닌 이제 우감누, 우리 감독 누누, 누누 산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 토대로 노팅엄 경기 올 시즌에 한 경기 정도 좀 봐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